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갭 하락폭이 작았고 장중 흔들기를 마친 뒤 오후장의 상승 마감에서 5일선을 찍고 양봉을 만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2.96% 반등하고 러셀은 무려 3.67% 반등한 등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 가격이 신고가 갱신이라든지 변동성이 생각보다 덜 빠진 것, 또 채권 시장은 전산장 초반이 눌림을 모두 만회한 것, 달러 인덱스도 눌림을 모두 만회한 것, 이렇게 여전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에서의 살벌한 갭 다운이 재현되는 줄 알았는데 주말간 트럼프가 부지런히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면서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지수 선물이 급반등한 등 월요일 장 시작 후의 흐름은 조금은 안심이 된 듯 했어요. 하지만 갭 다운 폭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본격적인 하락 전환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선물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반등한 듯 했는데 9시 땡 하고 현물시장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했거든요. 그러자 선물은 3분 만에 499.9포인트에서 492.85포인트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이때 선물 거래량이 5분 동안 무려 2만 3천 계약을 찍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1,000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물 매도를 5분 만에 1,500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인식이 생기자 해지 목적이 시장가 매도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선물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이 선물 거래량 일중 전체 거래량이 29만 5천 계약인데 아무리 장 초반이라고 하지만 5분 만에 일중 거래량이 8%를 찍으며 시장을 밀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뒤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증시 상승을 잘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만큼은 그동안 계속 중립을 지키거나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도를 했지만 신규로 선물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기존 롱 포지션을 계속 줄여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2천 계약이나 감소했는데 자신 있게 롱을 잡는 쪽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넘게 매도하고 현물도 8천억 넘게 매도했는데 어떻게 시장이 고작 1.2%밖에 안 빠진 걸까? 이건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연휴 이후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강한 개파락이 나왔는데 이 개파락이 외부 변수로 인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주말간 돌았던 텔레그램 중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미국, 중국 싸움에도 우리는 다칠 게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물론 이게 뭐 계획적으로 돌려진 텔레그램이라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받은 글 하면서 돌리는 것을 보면 투자자들이 심리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그러자도 포모를 느끼고 있었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아주 땡큐하고 롱 익스포저를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파생상품 관련된 ETF의 매매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시장이 꺾였다고 보는 인버스 매수자도 많았지만 레버리지 롱 매수자들이 대량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결과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일중 변동성 흐름을 보면 오전장이 반등해도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고요. 또 점심 전후로 눌렸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진데도 변동성은 더 늘어버렸어요. 지수 하락에 비해서 콜옵션 가격이 얼마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콜 매수가 많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방과 하방 모두 베팅이 늘어났다 이걸 의미하죠. 이렇게 방향성 베팅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중 진폭이 좀 더 거칠어질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노이즈가 늘어나겠지만 주된 플레이어, 즉 지수를 이렇게까지 상승하게 한 외국인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보면서 진짜 방향성을 추정해 볼게요. 우선 선물 매도를 2거래일 연속 2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신규 매도 아니라는 거 얘기했고요. 현물 시장에서 8천억 넘는 매도가 있었는데 이걸 생각해보죠. 삼성전자는 2,500 팔고 SK하이닉스를 5,800억가량 거의 2배가량 매도했거든요. 이것은 시총 비중 맞춰서 인덱스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삼성전자 롱하고 SK하이닉스를 버린 롱숏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SK하이닉스를 5,800 매도했다는 것은 인덱스 플레이어들이 삼성전자는 원래 1조 매도해야 되는데
인덱스 매도자들과 달리 종목을 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7,500억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증가한 것은 시장이 곱게 갈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월요일 하루는 이제 별다른 경제 지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었죠. 그래서 나름 시장이 조용히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제약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면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또 횡보를 했다가 하락 전환 나면 이것도 투자자들이 정신머리를 쏙 빼놓을 그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신규로 싸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강한 갭 상승 출발 후 30분간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줄창 눌렸고요. 유럽 변동성 선물도 고작 마이너스 4%밖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번 글로벌 증시 급락의 원인을 트럼프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재점화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번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물 경제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을 당기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납득이 안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버블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포모성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SNS로 투자 심리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포모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유럽 증시 하락 중 BMW 급락, 또 스텔란티스 급락,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것도 급락하고 에르메스까지 밀리는 거, 이런 거는 그 이른바 그 위버 럭셔리를 제외하고는 중산층들이 소비 여력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로 봐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유럽 증시가 반등하면서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린 업종, 이게 광산주거든요. 히토류 분쟁이라는 테마를 타고 올라간 것이니까 응당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이 기대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즉 지금의 흐름은 금리 인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채권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미국이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현물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조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지난주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채권이 튀었는데 주말 지나고 아시아 세션 시작했을 때 채권 선물이 눌려서 출발한 것을 유럽 세션 시작 후 모두 만회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최소한 채권 시장만큼은 주가 지수의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죠.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죠. 하지만 청산이 일어났다고 해서 돈이 증발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내려가 있죠. 이것은 개별 가상자산에서 돈이 나가서 USDT와 같은 채권 베이스의 가상자산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채권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시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번 가상자산 하락을 전형적인 러그풀이라고 봐요. 마이너스 80% 찍고 바닥에서 3배 오르면 마이너스 40%죠. 하지만 그냥 마이너스 40%인 겁니다. 레버리지 2배짜리를 쓴 것도 털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여기에 SEC 이런 거 없죠. 개판 5분 전에 24시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무슨 시장입니까? 물론 이거를 노망난 영감이 헛소리라 생각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저는 가상자산에 도파민을 태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올 유로와 엔화 밀렸죠. 그리고 오지달러 반등했는데 이것은 금요일에 있었던 흐름이 정반대로 되돌려진 것이에요. 원자재 통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죠. 엔화가 밀린 것도 금요일에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가 튄 것이 되돌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로화가 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년부터 관찰된 비달러 바스켓 내 DM 통화와 EM 통화의 다이버전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눌릴 때 EM이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유로존이 살아날 것인가를 놓고 통화시장에서 베팅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DM 통화와 EM 통화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여하튼 오늘의 눌림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쉽게 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들이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가 역사적 신고가를 별다른 저항 없이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이나,
실버가 무려 6.8% 상승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것, 그리고 위험자산인 구리가 5.8% 상승하면서 전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한 것을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명백한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상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만 지금은 달러가 강한데 상품도 강합니다. 이러면 시장이 강세를 결코 곱게 볼 수 없겠죠.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 러셀은 무려 3.67% 상승했는데 트럼프가 열심히 진열을 하고 베센트가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뉴스를 다 걸러 듣고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지난 토요일 새벽 미국 본장 마감 후에 트럼프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외치면서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한 부분은 주말간 나온 뉴스들로 인해서 파워가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11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에이펙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 부분은 되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전이 하락인 새벽 3시 이후 옵션이 감마가 터지면서 하락한 부분 이걸 살펴보죠. 그 자리가 S&P 선물 기준으로는 6,650포인트입니다. 나스닥 선물로는 24,680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지수 선물이 갭 상승한 다음 매우 빠르게 이 자리를 회복했죠. 그리고 이후 아시아 세션에서 자율 반등이 이어지다가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흔들기만 한 것이 시장의 팩트예요. 물론 개별 종목에서는 브로드컴 10% 반등,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오라클 5% 반등, 또 레거시 디램 쇼티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론이 6% 반등한 등 또 ARM 홀딩스도 폭등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당일 시장만큼은 3% 올랐다라고 해서 진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폭발한 변동성이 가라앉았다는 게 고작 19%다? 19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변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일이 실질 변동성은 14포인트대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 옵션을 콜옵션을 포함해서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시장을 바친 것이지 지수를 진짜로 끌어올리기에는 전 역부족이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시장이 이후에도 계속 곱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갈수록 쇼시 압력이 커질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리테일이 파워를 상징하는 로빈후드 마켓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지수 상승에 비해서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그마저도 오전장에는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나름 강하게 밀렸죠. 리테일 파워가 이번 급락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의 증시 상승이 리테일의 매수, 특히 콜옵션 매수와 같은 투기적인 매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반등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3포인트 상승 마감했지만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글로벌 변동성도 시장이 지수 반등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하루 더 자율 반등을 할 수 있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시장 반등에 선물 매도를 늘리면서 미결제 약정도 늘리게 된다면 긴장해야 되겠죠. 다만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 움직임은 우리 증시 초반 흐름만큼은 강세로 유도할 것 같고요.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어요. 옵션 매수를 하기에는 콜옵션이나 풋옵션 둘 다 매우 비싸요. 그래서 시장이 특정 지점에 도달한 뒤 횡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한 횡보가 고가권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저가권에서 일어난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변동성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건데 이번에 변동성이 27포인트까지 폭등했죠. 그래서 직전 변동성 고점인 23포인트대 이하로 내려간지를 봐야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올라온 대로 숏을 잡을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 옵션 프리미엄 정리 안 됐고요. 또 여전히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로 눌리기보다는 초반 30분 지나고 나서 혹은 오후장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하루 더 양봉 나온 다음 수요일에 윗골이 달린 음봉 나오면서 이번 주 주봉 반등이 망가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화요일에 먼저 눌림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냥 위아래 흔들기만 하고 진짜 방향성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하튼 시장이 강한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시장이 투매만 멈춘 것이지 아직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델타를 가볍게 가져가면서 변동성 바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검색하셔서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